아리아드네의 실타래.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중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후사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탁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 피데우스가 왕인 트로이전에 들려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에 취해 공주 아이트라와 동침하고 생긴 아이가 테세우스입니다. 아이게우스는 아테네로 돌아가면서 아이트라에게 당부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게 되면 내가 말한 섬돌을 들어보라고 하오 라고 말이죠. 테세우스는 강인한 육체에 그의 버금가는 용기와 민첩성을 갖춘 영리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테세우스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이트라는 내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말한 섬돌을 들어보거라 라고 대답했죠. 테세우스가 섬돌을 들어올리자 그곳에는 아이게우스가 남긴 징표인 가죽 신발과 아버지의 칼이 들어있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어머니와 작별한 후 가죽 신발을 신고 아버지의 칼을 들고 수많은 모험을 하며 아버지가 있는 아테네로 찾아가 아이게우스를 만납니다. 약소국에 불과한 아테네는 강대국인 크레타섬 미노스 왕의 요청에 따라 해마다 남녀 12명씩을 괴물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로 바쳐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테세우스는 왕과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공으로 뽑힌 12명 무리에 스스로 끼어들어갔습니다. 아이게우스는 울면서 아들아,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아테네 항구에서 기다리겠다. 테세우스야, 괴물을 처치하면 흰 돛을 달고 돌아오고 내가 죽으면 배에 붉은 돛을 달고 보내거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괴물을 처치했던 테세우스이기에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할 자신감은 있었지만 문제는 미로였습니다. 미로는 당대 유명한 장인 다이달로스가 만들었는데 누구든 그 미로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미로를 건설했던 다이달로스조차 미로를 완공한 후 나올 수 없어서 밀람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면서 아들 이카루소를 잃었습니다. 지금껏 그 미로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기에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했지만 괴물을 처치하기도 곤란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로를 빠져나오는 일만큼은 반드시 뭔가 실마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덧 미노스항에 이르러서 조공으로 끌려온 12명의 인질은 배에서 내려 임계되었습니다. 많은 미노스 사람들은 괴물의 먹이가 될 사람들을 보기 위해 구경하러 나왔어요. 이때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가 젊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테세우스를 보자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다가가 그가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하러 온 테베의 왕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현명한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괴물을 처치하더라도 미로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테세우스에게는 미로를 빠져나올 묘수도 없었지요.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미로를 빠져나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대가로 저를 테베로 데려가 결혼해주세요. 테세우스는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아리아드네는 그 길로 미로를 건설한 다이달로스를 찾아갔답니다. 다이달로스님, 미노타우루스를 가둔 미로를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다이달로스는 아리아드네의 간청에 못 이겨 실 한 타래를 주었어요.
아리아드네는 실타래를 들고 테세우스에게 뛰어가 실마리를 뽑아 테세우스 허리에 묶었습니다. 테세우스,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다음 이 실을 따라서 가던 길을 돌아 나오세요. 테세우스는 결국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후 실을 따라서 미로를 되돌아 나오는데 성공했어요. 테세우스는 왕이 되어 도시국가 아테네를 세우고 민주주의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신화는 역사시대 이전의 삶, 인류 비밀의 원형이 들어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화 이야기는 어디서 봤음직하게 느끼며 데자부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건네준 실마리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테세우스는 강인한 육체와 전사의 용기 그리고 정의로움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미로라는 과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미로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신비롭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어서 최악의 경우 같은 길만 반복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메이즈 러너에서 매일 밤 살아 움직이는 미로를 탈출하려는 소년들의 공포 넘치는 달리기가 생각나는군요.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지도 한 장 없는 미로를 출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난관을 만나면 미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죠. 모험을 하기도 전에 좌절감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요. 사실 미로를 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칼 한 자루와 용기, 그리고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실 한 탈에 실마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실마리는 실탈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마리는 모든 상황을 풀어가는 첫 지점입니다.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마리를 꼬아 잡거나 잘못 잡아내면 실을 풀어가는 내내 실타래는 오히려 도로 엉키게 되죠. 언제부터인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실마리를 주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에게 실마리를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채워주려 한다면 오히려 자녀의 삶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테세우스 대신 어머니 아이트라나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테세우스 대신 여행을 하고 대신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해준다면 그것이 테세우스 삶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실타래, 그 실마리는 결국 신뢰입니다. 누구도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적이 없는 모험, 생의 전부를 건 모험의 입구에서 실마리를 주고 성공할 것을 믿고 기다려준 사람이 아리아드네였습니다. 실마리 그 자체는 너무도 작고 미미하여 쉽게 무시해도 그만이지만 그 실마리를 주고 길을 찾아내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읽어주는 찰나입니다.